자, 교사자의 고의입니다. 이 고의는 이중의 고의를 말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 고의는 자, 문제점에서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라고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미수죄의 교사인데요. 자, 의의 볼게요. 자, 미수의 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피교사자의 행위가 처음부터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면서 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예를 보죠. 갑이 병의 금고에 돈이 없는 줄 알아요. 알면서도 을에게 돈이 많다고 하면서 금고를 털어오라고 교사를 합니다. 이때 갑과 을의 대책은 하는 거예요. 자, 밑에 처벌 나와 있죠?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보시면 자, A가 미수죄의 고의를 갖고 그쵸? 절도를 시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B가 알겠대요. 절도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B가 물색을 합니다. 뭐죠? 착수해 나갔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금고는 텅텅 비었으니까 취득을 못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되죠? 절도죄의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취득을 못했어요. 그럼 B는 절도 미수가 돼버리죠. 그럼 이때 A는 무슨 죄가 돼요? A는 미수죄의 교사가 됩니까? 자, 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 시간에서 이 교사범 같은 경우에 고의범인데 이 고의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죄의 고의를 말한다 그랬어요. 기수의 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관계에서는 미수죄의 고의잖아요. 그렇죠? 미수의 고의이기 때문에 고의가 일단 탈락입니다. 그래서 A는 이때 불가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익혀두세요. 자,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처벌 보시게 되면 피교사자는 뭐가 된다? 미수범이 된다. 이때 교사자는 불가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자, 끊고 다시 노트 와보세요. 자, B가 절도죄의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진짜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B는 무슨 죄가 되죠? 고의를 갖고 착수해 나갔는데 돈을 취득했습니다. 당연히 기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때 A는 기수죄의 교사가 됩니까? 아니라니까. 기수죄의 고의가 없다 했잖아요. A에게는요. 근데 교사를 할 때 저 집에 금고에 돈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좀 더 주의해서 살펴보았었더라면 능히 알 수 있었는데 그러한 주의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A에게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는 과실범이 돼버려요. 이 두 가지 또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와보시면 교사자가 미수로 교사했는데 실제로는 예상과 달리 기수에 이르렀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교사자의 지식은 뭐가 된다? 과실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근데요. 이 미수의 교사와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정수사는 형소법에서 잘 나와요. 출제가. 자, 함정수사가 뭔지 볼게요. 수사기관이 타인을 범인으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교사해서 기수가 되기 전에 체포하는 수법을 말하게 된다. 이때 처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표적으로 미수죄의 교사의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설은 피교사자는 미수가 되고 교사자는 불가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학설이에요. 근데 판례는 어떻게 돼요? 판례도 이렇게 따르나요? 판례는 이렇게 보질 않아요. 이 함정수사를 두 개로 나눠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노트를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시면 이 B라는 사람을 좀 나눠서 볼게요. 지금부터 필기 하세요. 이 B라는 사람이 자, 동그라미 1번 범위가 없어요. 방금 배웠지? 범위가 없는 사람이야. 절도를 하겠다는 고의가 없는 사람이죠. 고의가 없는 사람인데 A가 나한테 꼬드기는 거예요. 저기 가면 돈이 많으니까 훔쳐와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무슨 함정수사다? 형소법에서는 이것을 범의 유발했다. A가 B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꼬드긴 대표적인 함정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A는 경찰이죠. 경찰이 가만히 있는 B에게 나를 떠보기 위해서 저기 가면 돈이 많으니까 훔쳐와라. 범위가 없는 자에게 범위를 불러일으켜서 했던 수사인데 이것은 뭐다? 이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한 수사기법이다. 라고 보고 있죠. 두 번째. 진짜 B가 원래부터 범위를 갖고 있어요. 범위를 갖고 있고 A 경찰관은 단순히 그 기회만을 이용했던 거예요.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B가 절도에 나갔고
절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경찰이 잡았다라고 체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돼요. B란 사람이 범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수사기법이 위법인지 아닌지가 갈라집니다. 자, 됐습니까? 다시 와보세요. 자, 맨 밑에 판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본래 범위를 갖지 아니한 자가, 즉 B란 사람이 범위가 없대요. 범위가 없는 사람인데 경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위를 유발케 하고 그리고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쵸?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서 이 두 가지 판례는요. 두 가지 판례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인데 어떤 건지 볼게요. 자, B가 범위를 가진 사람이고 경찰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이것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 부축배기 절도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범위를 원래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놈을 잡기 위해서 뒤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이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뒤지고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다라고 보았죠. 됐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그랬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뇌물수수를 하겠다는 범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때 이 공여자들이 이 피고인의 뇌물수수에 대해서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거예요. 기회 제공하였다. 과연 내가 돈을 주면 저 사람이 받는가 안 받는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뇌물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피고인에게. 그랬을 때 이 뇌물 공여자들의 함정수사 교사라고 하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피고인은 결국 무슨 죄가 된다? 뇌물수수죄가 된다. 이렇게 보았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첫 번째 판례는 절도죄로 처벌되고 두 번째 판례는 뇌물수수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판례는 처벌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피교사자에 관한 요건을 볼게요. 자, 노트 다시 한번 펴볼까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지금 피교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살인을 결심하죠. 살인을 결심하고 칼을 들고 가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 B 역시 마찬가지로 1번 쭉 내려보시면 이 사람도 고의범입니다. 고의범. 과실범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칼로 찔렀다는 것은 자기죠. 그쵸? 부작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부작위범에서 배웠잖아. 한강에서 아이가 빠졌는데 아빠가 구조를 하지 않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빠인 나에게 저놈 새끼 구하지 말라고 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에 넘어가서 아빠가 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작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작위도 가능하다. 그 점에서 자 보세요. 이 교사자 같은 경우에는 고의범이었죠. 고의범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만 됐죠. 그쵸? 부작위 안 됐죠. 부작위로는 범죄를 유발시키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A는 부작위가 안 되지만 B는 부작위가 된다는 점을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양쪽 다 A든 B든 둘 다 고의범이어야 한다는 건 똑같고 됐어요? 자, 그 다음 A가 나에게 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범위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의사연락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연락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면적 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사자 일방에게만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편면적 교사라고 하는 것은 교사범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피교사자 요건이죠. 그쵸? 첫 번째, 범행 결의. 이때 결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건 뭐다? 이퀄 고의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맨 밑에 가보시게 되면 각주 나와 있습니다.
과실범에 대해서 교사를 했을 때에는 그때는 교사범이 안 돼요. 교사범이 되지 않고 기껏해야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34조에 나와 있는 간접정범이 될 뿐이다 라고 봤습니다. 요 2번도 체크해 두세요. 다시 가서 3번이 중요하죠. 편면적 교사는 안 된다. 안 된다. 교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편면적 교사는 교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3번 체크하시고 출제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피교사자는 착수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어디에 따라서? 공범 종속 성설에 따라서 범죄 실행에 착수에 나아갔을 때 교사가 종속하여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고 봤죠. 자, 밑에 거 됐고 처벌 볼게요. 처벌은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데요. 이때 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을 말합니다. 선고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검은색으로 선고형 밑줄 그시고 X. 그리고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또한 공범의 처벌상의 종속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립상의 종속성이지 처벌상의 종속성은 아니기 때문에 밑에 줄 교사범을 처벌을 위해서 반드시 정범이 먼저 처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네, 나머지는 됐고요.